한일 두 나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m짜리 대형 평화의 소녀상도 등장했습니다. 지역 대학마다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도 허점투성입니다. 목포와 제주로 있는 해저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장기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져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 세력마다 호남 정치의 복원을 말하고 있지만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도 높아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굴욕적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과 시민단체들도 피해 할머니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6m짜리 대형 평화의 소녀상도 제작돼 전국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오색빛깔 나비가 날아듭니다. 이도 잠시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소녀를 감쌉니다. 광복의 기쁨과 귀국 후 주변의 차가운 시선으로 고통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 작품에는 대형 풍선으로 만든 6m 크기의 평화의 소녀상이 사용됐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실물보다 5배가량 큽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대형 소녀상은 지역 예술가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타결은 정부와 정부끼리의 타결이었지 이게 당사자들에 대한 타결이 아닙니다. 합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분들이 하시지 못하더라도 그 젊은 세대들 저희들이라도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위가 아닌 자발적 재능 기부로 위안부 합의 무효화에 힘을 보탠 겁니다. 예술가들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창작곡도 만들어 발표했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전시물도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해보는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굴로정신대 시민모임 역시 감회가 남다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싸움의 마음을 같이 보태는 것이 광주만 가능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 예술가들은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전국 27개 도시를 돌며 대형 소녀상 전시회를 갖고 위안부 합의 무효화 주장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학 등록 기간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이 내린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0.24%, 광주대가 0.1% 내렸고 조선대, 광주여대 등은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1학년 때보다는 많이 깎였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아직도 방학 동안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0.24% 인하됐다고 했는데 일반 학우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학교 측에서 생색낸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등록금은 연간 4,500만 원대. 대학이 발표한 등록금 인하율 중 가장 높은 0.24%를 적용해도 줄어드는 액수는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학들은 2012년 한 해에만 등록금을 4%에서 5%씩 낮췄을 뿐 2013년 이후 매년 1%가 안 되는 비율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먼저 제인처럼 등록금이 이만큼 나왔다고 그렇게 하죠. 장학금 제도 같은 것도 많아요. 충분히 많은데 항상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로 치솟기만 하던 등록금의 오름세는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하 폭이 체감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전히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교육부는 얼마 전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폭이 제한적이어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 4학년인 강규진 씨는 2년째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라든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라든지 이제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를 결정하는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고 자산이 적을수록 장학금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실질 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집과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자주 찾는 제2금융권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국가장학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좀 투명성 있게.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좀 잘 받아가지고 그래 소득분위 산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 정치. 총선을 앞둔 요즘 유독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정통 야당의 본향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권익을 지켜내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선거를 전후해 호남 정치가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호남에서부터 해묵은 패권 체제를 해체하자. 호남의 소외, 낙후, 차별을 극복할 전략을 찾자. 천정배 의원이 재작년 재보선에서 내건 호남 정치 복원론은 이후 호남 지역 정가의 중심 화두가 됐습니다. 그동안 호남 스스로의 주권이나 권익보다는 중앙 정치의 패권을 위한 도구로만 소모됐다는 지역의 피해의식을 파고든 겁니다. 호남 끌어안기에 절박한 국민의당도 한 배를 탄 천 의원의 호남 정치론에 크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오직 호남 개혁 정치를 부활시키고 복원해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여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출신 인재 영입은 호남 정치 이슈에 대한 맞불이자 또 다른 시도로 읽힙니다. 과거의 패권 세력을 지역 출신의 새로운 리더로 대체해 호남의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것. 여상 출신 최초 삼성전자 상무왕, 대중국 통상 투자유치 전문 변호사 등 참신한 인사들의 등장은 여론의 호의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내건 호남 특별기구 계획도 호남에 대한 절실한 구애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호남 대책기구라는 게 일시방편적인 선거에서 몇 사람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달라. 호남 정치론이 다급한 정세를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결합한 천정배 의원은 자신이 호남 구태 세력으로 지목한 세력들과 다시 한 배를 타게 된 셈이어서 생존만을 위해 호남 정치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호남 대책들도 호남의 민심 이반을 저지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의 양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호남 유권자들이 원하는 양태를 못 보여줬을 때는 그건 호남 정치 복원이 아니죠. 정권의 복원이죠. 새로운 호남의 인재를 배출하고 스스로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면서 국내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특별히 지켜봐야 할 호남 정치의 초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물갈이 여론이 높은 광주 전남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 이행률이 꼴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전남 지역은 공약 완료율이 3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광주는 공약 완료율이 47.5%로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입법이 필요한 공약을 해놓고 법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졌지만 최종 확정되는 6월까지 장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사업은 기존 사업 49개와 신규 사업 32개 등 81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제주 해저고속철도와 익산 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군산 목포 서해안 철도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 연구를 맡은 교통연구원은 16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부담이 커서 제주 해저고속철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철도망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6월까지 장기 계획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국토부에 서울 제주간 KTX 건설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전남도 건의 사업 가운데 광주 대구간 철도 건설은 후보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NG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취업난 속에 이른바 스펙 쌓기나 등록금 부담을 이유로 대학 졸업을 1, 2년씩 미루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행처럼 번졌죠. 그런데 이 같은 졸업 유예자가 다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졸업을 미룬 학생의 수입니다. 2014년까지 세 대학 모두 증가 추세였지만 작년에는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졸업 여부와 인사 담당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뜻밖에도 졸업 예정자보다 졸업자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3배가량 더욱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찾을 때 학생 신분이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해도 바로 취업을 못하는 일이 당연시 되는 요즘,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나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씨를 추모하기 위해 광주시가 분향소를 운영하고 독일 현지에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권평화협력관과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독일 현지 교민 등과 함께 오는 5일에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시민의 마음을 담은 추모사와 함께 명예 광주 시민증을 전달하고 5.18 묘역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안 등을 유가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광주 전남 본부가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써달라며 조선대병원에 2,4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광주 MBC, 사랑방 미디어가 함께 주최한 2015 빛골 나눔 대축제 행사에서 시민들이 기부한 판매 수익금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빛골 나눔 장터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난치병 어린이 70명에게 총 1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전력 노사합동봉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사랑 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조한익 사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 나주 이화영화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설맞이 음식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영진과 노조 간부들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어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 장애인총연합회가 설맞이 백미 나눔 행사를 갖고 5개 자치구별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 등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0kg들이 쌀 600포를 전달했습니다. 10개 업체가 쌀을 후원한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돕고 명절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 인근의 무등산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광주 호인근의 무등산 생태체험관과 탐방교육관 등을 포함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광주 호 인근 4만 4천 제곱미터 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생태체험관과 야영장, 가사문화권의 누정 등을 연계해서 광주 일대 생태문화 휴양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